질량을 가진 물체는 광속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고 광속에 도달할 수조차 없다. 과학이나 우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아인슈타인이 도출해낸 이 법칙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스타워즈의 세계 등 비과학적인 일이라면 거의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는 판타지 작품의 작가들조차 이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SF 작품에서 주인공은 어떤 초공간을 이용해 이 문제를 회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광속이나 초광속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대체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상대론적 문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것 중 특히 중요한 것이 상대 속도라는 개념인데요. 속도가 높을수록 물체의 질량은 커지고 그 물체에 대한 시간의 흐름은 느려집니다. 그것은 정상 속도로는 지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주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이 효과는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그 때문에 유럽의 많은 언어에서는 상대성을 나타내는 말로 relativistic effect, 상대로운 효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과학자들은 이동 속도가 때때로 광속의 95%에 달하는 물체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활동 은하에게서 분출하는 상대론적 제트가 그렇습니다. 다만 이 정도 속도로 이동하는 행성이나 항성은 아마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서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광속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에 아인슈타인의 고전적인 이론의 범위에서 가장 간단하게 대답하면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광속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광속에 미치지 못하는 일정한 속도에 도달한 시점에서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적적으로 버틴다고 해도 광속에서는 질량이 무한대와 같아지고 시간은 제로가 됩니다. 즉, 여러분의 시간 흐름이 멈춰버리는 것이죠. 또한 초광속에 도달하면 시간은 역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원리와 모순됩니다. 그리고 무한한 질량을 가진 물체를 이동시키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설령 관측 가능한 우주를 모두 태운다고 해도 관측 가능한 우주는 유한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전혀 통용되지 않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 불편한 결과를 모두 피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은 웜홀이나 알큐비엘의 드라이브와 같은 치트키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잠시 후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주선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이 빛에 가까운 속도까지 가속한다고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광속의 99%에 이르러 이윽고 빛의 문턱치를 넘었다고 가정해보죠. 또한 과부하를 극복할 수 있고 시간을 역행할 수 있다고도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지 않으면 영상은 더 짧아지고 재미도 없어질 테니까요. 본질적으로 보자면 여기서 끝낼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대 속도와 상대론적 효과 부분에서 끝낼 수도 있겠죠. 벽 가까이 가다.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워짐에 따라 승무원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은 느려지기 시작하고 아인슈타인의 벽에 가까워질수록 그 정도는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광속의 90%로 이동하는 인간에게 시간의 진행 방식은 2배 느려집니다. 즉, 그 사람의 시간이 5분 경과할 때 지구상에 정지해 있는 사람의 시간은 10분 경과하는 것입니다. 이론상 광속의 99% 정도가 되면 우주선 승무원의 1초가 외부 관측자에게는 수백만 년 혹은 수십억 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주의 열적 죽음이 찾아올 때라든가 그런 미래에 들르는 것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정도의 속도로 먼 은하에서 날아온 에일리언과 조우하게 된다면 우선 위로부터 해주세요. 그 외계인이 출발한 건 수십억 년 전의 일이고 이제 그의 친척들은 모두 고향 행성에서 죽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행성 자체도 주성도 이미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일반적으로 빛의 벽에 가까워짐에 따라 우주는 인간에게 더욱 기묘하고 낯선 모습으로 변화해갑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별들은 점점 더 붉어집니다. 이는 소위 도플러 효과에 의한 것으로 따라오는 빛이 지치면서 빨갛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가장 먼 은하가 붉게 보이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인데요.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은하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주선 전방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빛의 스펙트럼이 파란색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우주선 앞쪽에 있는 별들은 창백하게 보일 겁니다. 이윽고 여러분의 정면으로는 완전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 어둠은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 점점 퍼져나가 마침내 시야 전체를 뒤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성이나 은하가 사라지고 우주선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빛의 스펙트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즉 우주선의 후방이 적외선, 전방이 자외선 영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선을 둘러싼 완전한 어둠은 광속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광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위의 별들이 모두 우주선에서 상대적으로 초광속으로 이동해 갑니다. 즉, 별들은 접근했다가 곧 멀어지고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립니다. 우주선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전파를 포함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도를 늦추지 않는 한 지구와의 통신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은 없겠죠?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빛보다도 빠르게. 빛의 벽을 통과해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광속에서는 시간이 제로와 같아지기 때문인데요. 초광속에서는 광선이 전혀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주위의 우주는 완전히 새까만 상태입니다. 만약 시간이 정말 역행한다면 여러분은 빅뱅의 시대 어딘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여행은 거기서 끝입니다. 다만 외부 관측자가 볼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효과는 훨씬 재미있을 것입니다. 우선 외부 관측자들은 여러분을 볼 수 없습니다. 우주선이 외부의 관측자와 충돌하거나 근처를 지나간 후 우주선이 한참 전에 지나간 지점에서야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측자가 본 여러분은 창백한 바빌로프 체렌코프 방사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예를 들어 원자로 안이나 그 세정수에서 어떤 입자가 고밀도 매질 속에서 광속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등 조건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주선의 경우 진공 중에서 광속보다 빠르게 이동하게 되지만 그 효과의 기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장애 양자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잇는 새로운 개념을 제창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광속 이동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물체도 진공 중에서 광속은 계속 상수이기 때문에 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생각 방식은 외부 관측자가 봤을 때 초광속 입자는 공간 내에서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즉, 입자와 파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차원에서의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여러분이 실망을 좀 하시겠지만 개개의 입자에 작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주선이나 인간과 같은 대형 물체에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로 불가해한 가설이나 이론, 구조를 다루는 데 뛰어난 양자 물리학자들조차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거시적 물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매크로 물체는 틀림없는 물질적인 물체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초광속 입자라는 개념은 아직도 새로운 것이고 어쩌면 그 틀 안에서 더 놀라운 발견들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드디어 먼 별로 가는 길을 열어줄 만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과학과 우주 보급을 돕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SNS에서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창으로는 의견과 감상도 남겨주세요. 항상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